도대체 이 라인 사태, 이게 도대체 우리가 놓친 게 뭔지 정말 저는 너무 궁금해요. 자, 일단 하나 OX로 확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라인은 민간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라인 사태고 부르지만 민간 기업의 솔직히 관계자가 아닌 내가 주주거나 구성원이거나 물론 민간 기업이 법으로 규제를 받는 기업이면 예외는 다른데 여기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거는 사실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러쿵저러쿵. 네, 이러쿵저러쿵. 자, 우리 이혜민 당선인님은 이러쿵저러쿵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막 기자회견을 자청하시면서 이거를 사실상 불을 지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질문을 개별 기업의 해외 자회사 경영권 문제다. 정부 기입이 필요 없다. OX. X죠. 네. 아니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지만 이건 원래 기업의 문제였습니다. 네, 문제였습니다. 네, 문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로 끌고 간 곳이 일본입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X입니다. 네. 자, 4월 26일이에요. 이혜민 당선인께서 아무도 관심이 없고 몰랐던 거를 확 이렇게 불을 지피셨는데, 네. 야, 그리고 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제목을 그렇게 뽑았어요. 네. 나 좀 제발 증인으로까지 좀 불러줘. 이래. 도대체 라인 사태 본질을 뭘로 보시길래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우선 아까 4월 26일 말씀하셨는데 25일 날 언론 보도를 먼저 접했습니다. 근데 그냥 흘러갈 보도였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게 뭐지? 어떤 부분에서 이게 뭐지였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혹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보안 관련된 법들이 이젠 그걸 침해됐다. 거기까지는 사실 플랫폼 회사가 전 세계에서 많이 당하거나 아니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겪는 일. 겪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플랫폼 회사는 일부러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들도 그쵸.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언제나 뭐 새로운 보안 해킹 기술은 발달을 하고 혹은 관리 감독의 이제 부실 문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걸 막기 위해서 각 나라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아주 그쵸. 차근차근 다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강하죠.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나라에도 있고 주마다 또 달리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강한 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민간에서 관련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법을 어겼으니까 조치를 하면 돼. 로 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있을만 하면 한 번씩 개인정보 유출되면 그렇죠. 그러면 행정 지도가 이제는 명확하게 기술이 돼 있어서 이게 사실은 태스크 레벨로 떨어져요. 그래서 태스크 레벨로 예를 들면은 뭐 2단계 인증을 지원을 하고 있니? 혹은 뭐 망분리를 실시하고 있나? 혹은 뭐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있나, 이런 등등의 아주 기술적인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러니까 규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 쪽에서도 사용자한테 미리 동의를 받았나,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걸 받은 기업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다 지금 라인 야후 같은 경우는 7월 1일까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어, 혹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야 라고 각 항목에 대해서 써서 냅니다. 이제는 제출을 하면은 그걸로 끝나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그 사이에 더 뭐 미흡한 게 있으면은 뭐 벌금을 때린다거나, 아니면 이건 패스됐으니까 이제는 이 건은 이제 됐어 라고 한다거나. 그게 일반적인데 여기에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행정지도 부분에 잠깐만요. 네, 이 벌써 자본관계 재검토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해라. 근데 자본관계 재검토는 우리나라 정부가 혹은 일본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지분 매각을 해라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자본 관계를 재검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지분 매각 말고는 매수인가? 어떻게 달리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라인이라는 회사는 일본에서 일본의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하고 5대5로 합작사를 만들고, 그게 이제 A홀딩스예요. 그 홀딩스가 다시 만든 회사가 라인이에요.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원래 네, 라인을 그거 먼저 설명부터 만들었지. 좀 드리겠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있기 전에 그때 이제 라인이라는 메신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있기 전에 네이버는 한국에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크게 성공을 하고 동시에 무엇을 봤냐면은 일본에서의 가능성을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고 나서 글로벌 진출할 때 일본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가깝고 그리고 내수 시장의 사이즈가 돼요. 1억이 넘기 1억이 때문에. 넘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의 검색 시장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끊임없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지진이 나고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라는 것이 이제 막 다 퍼지기 시작하던 차였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컨셉이긴 한데 이제는 서로 연락이 안 되는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이어주자 해서 라인이라고 짓고 일본에서 메신저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잘 됐죠. 그때는 네이버가 모든 지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네이버 재팬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일본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일본 정부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의 어떤 감정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라인이 한국 회사야? 우리가 다 쓰는 라인이 한국 회사야라는 국적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측면에서 네이버는 되게 노력을 해서 그 논란을 어떻게든 잠재워야지 이제 시장에서 서비스가 되니까 50대 50으로 이제 소프트뱅크랑 손을 잡고 50대 50씩 지분을 투자를 해서 A홀딩스라는 이제는 회사를 하나 만들고 그 A홀딩스가 라인 야후라는 라인을 서비스하는 회사 지분의 60%를 넘는 대주주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라인 야후라는 라인을 서비스하는 그 회사의 대주주는 실질적으로 이 A홀딩스 위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두 회사가 되는 거죠. 50대 50으로. 그런데 사실 네이버가 그걸 할 때 소프트뱅크랑 손을 잡을 때는 그래도 네이버도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어떤 전략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색 시장을 제패하고 싶었으나 못했어요. 소프트뱅크는 뭘 들고 있었냐면은 소프트뱅크는 야후 재팬을 들고 있습니다. 그쵸. 야후 재팬은 여기도 또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데 구글이 일본에서 검색 성공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거기도 실패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후 재팬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야후 재팬은 검색 서비스는 구글의 기술을 이용을 해요. 그런데 소프트뱅크랑 네이버가 손을 잡을 때 네이버의 전략 중에 하나는 소프트뱅크가 야후 재팬을 들고 있으니까 지금 구글 기술 쓰는 것을 우리 기술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까지 확장을 다 해서 전략을 세우고 했는데 지금 라인 야후 사태가 벌어지는 걸 보면서 많은 논평 중에 하나가 그때 전략을 잘못 세웠다. 너무 소프트뱅크를 믿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돌아가서 자본관계 재검토. 그러니까 이거 그 표현 아까 지분 매각은 없지만 자본관계를 재검토 더 팔라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 쉽게 이해하면은 우리나라 상황으로 딱 옮겨놓으면은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들어와서 5대5로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겼더니 우리나라 정부가 네이버한테 소프트뱅크 지분 사서 한마디로 소프트뱅크 내보내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나설 수 있냐는 너무 궁금함이 드는 거예요. 그 가장 비슷하게 벌어진 일이 최근에 이제 틱톡이죠.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저는 미국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논란을 다 봤는데, 사실 틱톡 이야기도 사실 긴데 자꾸 제가 오늘 이야기를 길게 하게 되는데, 히스토리가 다 있어요. 미국 정부는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 적성국으로 규정을 하고, 틱톡부터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화웨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화웨이, 틱톡, 이제 위챗 이렇게 가려던 중에 중간에 대선이 있는 바람에 잠깐 뒤로 밀려서 지금 최근에 틱톡이 나온 거고 화웨이는 사실상 퇴출하는 것을 성공을 했습니다. 틱톡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논쟁 중이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미국은 중국을 적성국으로 규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안 이슈 등등등 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규제를 시작을 한 것이고요. 심지어 규제도 대통령이 사인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예. 규제를 했다고요. 근데 일본은 두 가지가 다 문제인데 그 과정 중에 적법성을 따져야 될 부분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체크리스트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이행 조치를 이제 다 쓰게 돼 있다. 네네. 거기에다가 지분과 관련된 것을 넣는다는 것은 그걸 이행을 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거꾸로 미국 케이스로 돌려보면은 그러면은 한국을 적성국으로 그냥 선언을 하는 것인가? 근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치적, 외교의 가장 큰 성과는 한일 관계 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웃긴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옛말에 맞는 비유가 정말 많은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 뭔가 있으니까. 이제 작년에 대통령이 방미를 해가지고 IRA법이나 반도체 칩스 액트 관련된 거 안 풀고 노래만 부르고 오셨을 때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알고 그랬으면 매국이고 모르고 그랬으면 호구다 그랬는데 같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은 그야말로 누울 자리, 한국은 아마 한국 정부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하더라도 한국 정부에서는 그래 친하니까 그러면서 그냥 바로 선을 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출되면 사실은 대표이사 해임할 수도 있는 법 제가 정확히 못 외우겠어서 다 까먹어서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과징금 물리고 네, 뭐 맞아요. 과태료 물리고 뭐 네, 이렇게 네. 주르륵 있는데 네. 그 어디에도 지분을 팔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그런 법이 불가능하지요. 지금 글로벌 여러 그렇죠. 시장 경제에서. 네, 근데 네. 저는 일본에 그런 법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100번 양보해서 행정 지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법을 만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적성국가로 규정을 네. 한 다음에도 법을 만들었는데 일본은 도대체 자국 내에 무슨 법이 있길래 이거 그럼 우리도 만들어요. 저희도 만들까요? 우리도 만들어서. 근데 거기 안 그래도 이거 써주신 네. 걸 보면서 지금 일본에서의 법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보다 네네. 사실은 이제는 이게 나라 대 나라로 올라갔기 때문에 국제 통상법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예. 저희 입장에서는 예, 더 예. 맞는 접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통상법에도 이런 법이... 오늘 마침 또 이거 긴급 토론회 그러니까요. 오늘 외교광장에서 긴급 토론회를 우리 김준영 이제는 당선인님께서 주도하셨어요. 저희랑 네, 이제는 네. 둘이서 공동으로 이제는 주도를 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14조에 예. 한국과 일본은 서로 이제 우호적인 나라로서 한일 투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일 투자 내가 할 말이 있어 네, 있다가. 한일 투자 협정에 따라 네, 투자자 국가와의 분쟁이 있을 때 정부가 먼저 대응할 수 있음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정부의 한일 투자 협정에 따른 대응은 조금 전에 말씀해서 할 수 있음. 그래서 그걸 했을 때 그 대응은 조약에 따른 합법적 절차일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한 자국 기업 보호와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외교적 대응이기도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어주십시오. 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일 투자 협정에 따라서 투자자 그러니까 인베스터하고 국가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현재는 그걸 어떻게 보시면 되면 일본 정부와 네이버 사이의 분쟁으로 이것을 그대로 이제 모델링을 했을 때 정부가 먼저 대응할 수 있음. 여기서의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 건에 대응할 수 있음. 야, 너네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이것이 한일 투자 협정에 위배가 되냐? 그렇지 않고 해외 진출한 자국 기업 보호와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외교적 대응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업이 아니에요. 민간기업이죠. 민간기업이잖아요. 그럼 네이버가 도와주세요.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는데 나 지금 다른 나라 가서 열심히 사업했는데 구박받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에 나 좀 도와줘. 라고 말을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 이거를 저는
네이버의 대응도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보안 문제가 생긴 것은 네이버의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에 상응하는 벌은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정지도 안에 네. 본인들의 영역을 넘어선, 민간 기업의 영역을 넘어선 선을 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바로 정부에 알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런 조약이 다 있고 그걸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일본 정부가 개입을 했을 때 한국 정부밖에 없는 거잖아요. 민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민간 기업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 정부가 저렇게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는 뭐 외교부 이제 일본에 있는 뭐 한국 대사관이나 이런 곳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부 쪽으로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외교부 쪽으로. 그런데 이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내용이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내용, 외교부에서 발표한 내용,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그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곳은 11월 달에 이미 인지했다라는 곳이 있었고 4월 26일 날에서야 인지했다라는 곳이 있었고 4월 16일 날 인지했다는 곳이 또 발표가 있었어서 뭐가 사실인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이버가 그래서 어떻게 정부에다 이야기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작년에 이제는 우리나라 기관에 일본에서 자기 개인정보 관련된 것을 체크하는 이메일이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해서 개인정보 관련된 이행 조치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이메일이 온 것을 봐서는 네이버는 알고는 있었고 그것을 정부에 보고를 했는데 정부에서 깔아뭉개고 있다? 그럼 그 부분도 알아내야 되고 그런 이유에 조국 대표께서 독도에 가서 국정감사까지 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지금 드러나는 것들이 사실관계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과방이 열릴만 하네요. 그래서 과방이 열리고 그리고 관련된 부처 불러서 이것을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라인은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인가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일본의 국민들한테도 중요한 서비스고요. 우리한테 카카오톡이 굉장히 생활에 밀접하게 붙어 있듯이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카카오로 뭐 돈도 내고 이젠 뭐 그렇긴 해요. 근데 더 있어요. 더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본은 지난 잃어버린 30년 동안 되게 뼈아픈 교훈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일본은 사실상 디지털 전환을 실패했어요. 그렇죠. AI 전환 시대로 넘어갈 때 이 AI 패권을 이제 아시아 쪽에서의 패권을 가져가기 위한 계획을 정말로 촘촘히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냐면은 지난달에 기시다 총리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 하고 나서 이끌어낸 것들이 이제 일본에다가 반도체 설비 투자랄지 아니면 AI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이제는 AI 굉장히 큰 테크 기업들이 일본에 투자를 한다. 하다못해 그 전에 나온 발표이긴 하지만 챗GPT 만든 오픈 AI도 아시아 지역에 이제 브랜치를 일본에다 내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 AI라는 것들, AI 패권을 가져가기 위한 일본의 노력이 되게 이제 치밀한데 거기에서 반도체도 이제는 투자 유치를 받았고, 기술도 관련된 것을 투자 유치를 받았고, 다 받았는데, 결국에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를 모으려면 결국엔 플랫폼이 필요한데, 라인 같은 플랫폼이 가장 좋은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플랫폼이 되거든요. 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 AI 패권을 이루기 위한 그 일본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부분의 라인이 존재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국제 관련된 통상 그 문제도 보셔야 되는데 일본의 경제안보법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좀 무식하게 움직인 거,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마구잡이로 움직인 것 같아 보이나 사실은 주도 면밀하게 무언가가 준비가 돼 있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이버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하면 똑똑한 분들 많으신데 한마디로 기업의 이익 입장에서 보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기업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가는 건 죄송합니다. 그렇죠. 읽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할 수 있지만 쌍팔년대 먹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네. 솔직히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를 네. 냉정하게 보면은 네. 이분들께서 네. 혹시 정말 잘 팔고 다른 걸 챙겨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할 그런 계획, 정말 큰 계획이 있으신 건가, 그림이? 우선 여기서부터는 저도 민간의 영역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 기업의,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고, 제가 네이버 경영진이라면이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부에서 그런 기류 또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도 알고 있어요. 뭐냐면 네이버도 어떤 AI 전환을 빨리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AI 쪽은 아무래도 초기 투자 부분에서 정말 그때부터 자본 싸움이에요. 처음에 어떤 1등을 먹기 위한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네이버 내에서도 그 다음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AI 쪽에 이렇게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은 없고 어디서 돈을 구할 수 있을까? 이 얘기가 들렸을 때 이렇게 되면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네이버가 한국에서만 서비스하고 나는 끝날 거야 라고 전략을 세우고 있다면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글로벌로 나가서 네이버의 이득을 더 취할 거면은 조금 더 중장기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라인처럼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까지 다 펼쳐져 있는 플랫폼을 두 번 다시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분이 제 동영상에다가 이제 댓글 써주신 건데 이게 뺏기면 다시 뺏어올 수 있을지 모르는데 먼저 우리가 내주면 이거는 뺏어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써주셨는데 그거 드라마에 네, 그걸 걷다가 써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네이버가 너무 어떻게 보면 AI를 빨리 발전시켜야지라는 어떤 되게 단기적인 뷰 때문에 그런 일부의 주장이 안에서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 네이버의 글로벌 성공, 라인을 통한 글로벌 성공, 동남아시아까지 그걸 보면서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지 또한 꺾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당선인님은 그쪽 동네의 반응도 좀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있죠. 어떤가요? 심지어 일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얼마 전에 성명서도 냈어요. 제발 정부는 어디 있냐. 정부가 나서다오, 한마디라도 해다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다 모아보잖아요. 다 모아보면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대국민 설득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네이버한테 탓을 넘기고 있어요. 뭐만 하면 네이버가 원하면 네이버가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여론전을 통해서 이 일의 불씨를 어떻게든 다 끌려고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것들만 하고 있는데 정보 발표 저는 하나씩 제가 다 뜯어봤거든요. 들으면서 타이핑을 막 했어요. 한 다음에 이해를 해보자. 주어가 어디 있고 목적어가 어디 있지?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저의 결론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아무 말을 해놓고 여론만 이렇게 잠재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약간 뒤로 물러설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이게 지금 또 빠져있는 주어가 네이버의 주주들이요 있고요. 해외 사업 잘 돼서 주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100번 양보해서 협상이 이게 지금 밀려서 하는 꼴이에요. 그러니 잘 될 리가 없어요. 진짜 주식 엉망인데. 두 번째는 이미 생태계가 조성이 돼 있어서 구성원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기술적으로 서포트를 하는 많은 생태계에 있는 작은 기업들도 있어요. 너무 걱정되지 않겠어요? 지금 아주 작은 기업들까지 같지도 않아도 라인을 처음에 만들었었던 기술팀들이 다 속해 있고 현재도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기술 지원을 다 하고 개발을 오늘도 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라인플러스라는 회사예요. 라인플러스의 회사의 지분은 100% 라인 야후가 들고 있습니다. 라인 야후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50대 50으로 갈라져 있고 라인 플러스는 한국에 본사가 있어요. 판교
쪽에 있고. 그래서 네카라가 나왔군요. 네, 네. 저 때는 사실 네카라 그렇죠. 없었어요. 당쿠 없었거든요. 네카라 쿠베. 네, 쿠방, 예. 그래서 라가 뭐야?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라인이요. 그때 네. 라인은 일본, 왜냐면 제가 정말 서운했던 게 뭐냐면 저희 라인 취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네이버는 라인은 일본 회사예요.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는데 네. 한국적 정서가 자꾸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네, 관련된 네, 네. 거는 읊어주는 거 외에는 정말 일본으로 가지 않는 이상 쉽지 않았던 거죠. 네, 그 신땡땡 네. 이사님 만나는 건 진짜 이 의장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카라에서 네이버 뭐죠? 네카라 쿠베 네이버 네. 카카오는 알겠는데 라가 네. 뭐야? 그랬더니 라인이래요. 제가 네. 여기서 라인이 왜 튀어나와? 해외 취업에 그렇게 인기가 있어? 그랬더니 한국에 있다. 한국에 있고요. 거기에 약 2,500명 정도의 한국 개발자들이 오늘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 라인 야후 소유 네. 자회사를 제가 알려드리자면은 네네. 거기에서 지금 라인 파이낸셜이랄지 라인이랄지 아니면 데마에칸처럼 일본 배달 어플 1위예요. G 인터미디엇 글로벌이라는 거 하에 라인 플러스가 있고 라인 게임도 있고 IPX도 있고 네이버 Z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예. 지금까지 소프트뱅크는 일본에 대한 것들만 투자를 했고 네이버는 글로벌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라인 플러스 직원들은 이 기조 하에 일본에 있는 라인의 어떤 진짜 코어되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것을 동남아 시장으로 넓히는 일들을 다 한국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그러면 일본에서는 지분 정리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서비스가 가능해요? 지금 이제는 저를 포함한 업계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제는 예측을 하는데 이번에 그 CPO 한국인 CPO께서 이사진에서는 물러났지만 CPO 역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라인 플러스 그 실질적인 기술 지원을 하고 계시는 라인 플러스 직원들이 이분 아래로 이제는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버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인 플러스가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일본이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서 경영권을 그냥 가져가고 라인 플러스는 100% 라인 야후 자회사이기 때문에 우선은 운영을 해요. 당장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력도 가져가고 이제 주요 개발자도 가져가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해고 수순으로 갈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어떤 나라 대 나라 걸쳐있는 회사 간의 M&A 과정입니다. 새롭지도 않은 형식. 네. 그게 눈에 보이니까 지금 라인 플러스에서는 고용 불안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일본. 무서운 게 없네요, 지금. 누구 덕분에 상도이도 없고 덕분에 아니 그래놓고 나서 제가 또 제 눈에 들어온 기사 하나가 한국 일본이 벤처 투자 뭘 만들었다고 그래서 같이 투자한대잖아요. 네, 글로벌 진짜 지금 저는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글로벌 진출을 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곳 중에 하나가 일본인데 그쪽으로 이제는 나가고 싶겠어요? 이렇게 정부가 뒤에서 전혀 받쳐주지도 않는데. 아니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조국혁신당에 독도 갔을 때 저는 한쪽에서는 3.1절도 아니고 지금 오바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가요? 날씨가 좋아서 부러워는 했는데 부러워는 했지만 그때 저는 일본에서 낸 성명서를 보고 이거는 오바가 아니구나. 그럼요. 제대로 건드렸고 제가 성명서를 여기 한국 야당 대표의 다케시마 상륙이 강행됐다. 이게 도대체 이게 백주 대낮에 나올 수 있는 발언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국 야당 대표 자리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관방장관이 했죠.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케시마 상륙을 강행했다. 만약에 이런 문구가 나왔으면은 지지율이 올랐을 것 같은데 그럴 상황 벌어질 일이 아니니까 한국 야당 대표의 독도도 아니고 그거 좋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니까 상륙이 강행됐다는 걸 발표하는 걸 보고 정말 잘 가셨다. 그렇죠.
저는 사후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네. 사전적으로는. 이게 오버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오버했다. 네, 그냥 날씨 좋아서 부러워만 했다니까요. 네. 이게 그런 사안이구나. 이자들에게 그렇게 비춰지는구나. 그러니까 딱 건드렸구나. 해서 제가 네. 그때부터는 잘 갔다. 잘 갔다. 네. 사후라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선 지금 현 정권이 네. 지금 개원을 하기 전이긴 하지만 이번 총선의 민심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현 정권이 되게 여러 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특히나 못하는 부분, 이번에 라인 야후 사태에서도 보여지듯이 네. 친일을 넘어서 숭일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안부 부분이랄지 아니면 모든 부분에서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있고, 특히 우리 내부에서조차도 작년에 아마 연말에 국방부에서 교육자료에다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해서 교육자료를 냈다가 회수해가는 일들도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내부에서조차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친일이 아니라 종일 정권이다 싶어서 이제 가신 거. 총선을 시작할 때부터 가셨고, 이 라인 야후 사태까지 같이 맞물렸고, 어제 오늘은 또 사도강산 이야기까지 같이 맞물렸고, 이런 어떤 매국 정권이라는 프레임에서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상임위 본캐 부캐 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디바이드 앤 컨커 해처 모연인데요. 네네. 지금 제가 김준영 단선자와 계속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비단 과학기술만의 문제가 아니고 비단 외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데,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우리 빠르고 좋다. 빠르고 선명하고 강하다. 12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 다 모여. 우리 기자들 보면은 사수, 부사수, 일진, 이진, 삼진 있는데 상임위 본캐, 부캐, 원투. 네,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자, 시간이 너무 흘렀으니까 쪽집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혜민 당선인님은 이 라인 사태를 위해서 정부, 그다음에 네이버, 그다음에 우리 입법기관인 국회 한 사람으로서 각각의 뭘 해야 한다. 정부보다는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바라는 게 좀 없고요. 그리고 많이 늦었고요. 하지만 늦더라도 아주 강력한 규탄 혹은 그렇게 잘 하시는 경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지만 국회가 할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인 사태에 관련해서는 비단 라인이나 뭐 네이버라는 특정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술력을 가지고 글로벌 진출을 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지난주에 나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빼박 면죄부를 줘버렸어요. 일본한테? 네. 우리나라가 과기정통부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에 지분 매각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 강 차관은 왜 그러셨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통상법이고 뭐고 이제 갖고 올라갔을 때, 야, 너네 정부가 이미 확인했어, 없다고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면피 재료를 드렸고요. 그거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외교부는 지난주인가 심지어 조선일보에서 이제 폭로를 했죠. 외교부가 먼저 나서서 일본 청무성의 언론 플레이를 도와달라. 네, 이 부분 또한 문책을 해야 되고요. 국정조사감이고 대통령실 내에 정책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언제 알았으며 어떻게 깔아뭉개고 있었던지에 대한 국정조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는 단기적인 뷰 말고 민간 영역이라서 조심스럽습니다. 단기적인 영역 말고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주시길 바라고, 동시에 현재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 개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 대한 조치를 명문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히 독도 간 거 오바다라고 했지만 일본의 반응을 보고 이거는 오바가 아니었구나, 잘했다 라고 하듯이 이거는 이미 사후적으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게 조금 증명이 된 것 같고요. 내주지 말지요. 그죠? 뺏기는 것도 화나는데 알아서 내주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감정을 일부러 부각시킬 필요는 없는데, 그쪽 동네도 저는 이토 히로부미라는 이름을
여기서 또 다시 24년에 들을 줄은 듣게 될 건 모르셨죠. 정말 몰랐어요. 네.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 역사적으로 지방이 좋아서 뭘 하겠다는데 하라고 그러면 되지. 근데 하필이면 이 기자회견을 자처한 총무상이 네. 예.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어떤 분은 뭐 거기까지 가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 하는 생각이나 어떤 행동을 하게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 팔로우를 제가 네. 이혜인 당선인님 국회의원 되시고 네. 신입사원 출근하신 다음에도 해주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가끔 며칠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개원이? 네, 30일. 30일? 네. 그러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진짜. 네. 근데 이미 거의 숙련된. 아니, 네. 아직도 공부할 게 많고요. 아직도 해야 될 것은 많이 있습니다. 언제예요? 6일 날, 얼마 안 됐는데, 예. 나왔어요. 대화하는 인공지능이. 네네. 그래서 네, 제가 ChatGPT-4. 오늘 네. 사실은 그 당을 여쭤보려다가 이런 세상에서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뭔가 대한민국의 AI 정책 관련된 부분이 정말 막 마음이 너무 급하다고 될 일은 아니나 뭐 준비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AI 기본법이 현재 계류 중인 게 있습니다. 근데 현재 계류 중인 AI 기본법을 보면은 좀 현실에서 너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요. 예.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AI 기본법부터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그거 이번에는 통과가 되기는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5월 중에? 아니요. 안 네, 되고. 제가 가서 이걸 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AI 기술이라는 게 지금 이제 많은 걸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되게 많은 분들이 AI 관련된 법안, 그건 너무 먼 미래의 일이 아니야? 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렇지 않아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AI와 기본소득 관련된 법안을 기본소득을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한쪽에서 연구되고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네, AI 기본소득. 네. 그 지금 대통령실 조직도에 보면 과학기술 수석이 있고요. 네, 인공지능 있습니다. 디지털 비서관직이 비서관이 있어요. 네. 교수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알고 봤더니. 있습니다. 네. 어느 분인지도. 예. 지인이라. 이 정도로 될까요? 조직을 많이 만든다고 될 일은 아니나. 네, 제가 지난주인가 국가 CAIO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는 AI가 미치는 영향이 비단 과학기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기술 영역을 넘어서서 의료, 교육, 보건, 아니면 문화, 예술까지 AI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곳에서 어떤 정책을 마련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정말 엇박자 내면서 도태되는 건 순식간이겠구나. 네.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대통령실 안에 둬야 된다. 해서 CAIO 이야기를 했고 미국에서는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행정부에서 CAIO 두는 것을 이제 명문화를 시켜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불선진국 저 옆에 두고 저도 미술 치면서 공부하는 책인데 공부하는 책이죠, 이거. 여기에 네. 많은 부분들이 하위로 좀 더 저는 1, 2, 3 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는 별로 없어요, AI. 그때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때는 이게 맞고 그 짧은 시기지만 지금은 또 새로운 게 나왔다. 그래서 이게 10만 부 이게 지금 10만 부 팔려서 이게 굉장히 팔린 거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거 이제 기념 에디션 나왔는데 이제 뭔가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에디치 미디어에서 브리핑을 해주시기로. 네. 알겠습니다.